여러분, 야구 역사상 가장 독특한 손을 가진 사나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투수라면 꿈도 꾸지 못할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마운드에 선 투수죠. 오늘은 장애를 최고의 무기로 바꾼 모데카이 쓰리핑거 브라운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었을 사고가 그에게는 야구 역사상 유례없는 물리적 회전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손가락 일부를 잃었지만 그것을 공에 전례 없는 회전을 부여하는 도구로 재창조했죠. 타이콥조차 내 생애 가장 파괴적인 공이라고 혀를 내둘렀던 그 투구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브라운은 1876년 10월 19일 인디애나주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중간 이름 센터니얼은 미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붙여진 아주 상징적인 이름이었죠. 이 소년이 훗날 메이저리그를 뒤흔들 에이스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극은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겨우 7살 무렵 삼촌 농장에서 호기심에 사료 절단기에 손을 가까이 댔다가 오른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고 만 것이죠. 이 사고로 투구에서 가장 중요한 검지손가락 대부분이 잘려나가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사고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토끼를 쫓다가 넘어지며 같은 손을 다시 다치게 된 것이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중지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굳어버렸고 약지와 새끼손가락까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손에는 짧은 구루터기만 남은 검지와 영구적으로 휘어진 중지만 남았습니다. 훗날 그를 상징하게 될 쓰리핑거라는 별명은 바로 이 잔혹한 사고의 흔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좌절하는 대신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린 브라운은 부상당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헛간 벽에 있는 몽이 구멍을 관역 삼아 매일 돌을 던지며 제구력을 연마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는 일반 투수들보다 훨씬 더 정교한 컨트롤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된 브라운은 생계를 위해 석탄광선에서 일했습니다. 이때 얻은 미너라는 별명은 그의 성실함과 강인한 체력을 상징했죠. 힘겨운 노동 속에서도 그는 틈틈이 지역 세미프로 팀에서 3루로 활약하며 야구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가 투수가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1898년 어느 경기에서 팀의 주전 투수가 나타나지 않자 당시 3루수였던 브라운이 대신 마운드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그가 던진 공의 움직임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루로 뛸 때는 공이 불규칙하게 튀어 고민이었지만 투수가 되자 그것은 엄청난 장점이 되었습니다. 짧은 검지 구루터기와 함께 굽은 중지로 공을 낚아채듯 던지자 공이 엄청난 회전과 함께 급격히 꺾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쓰리핑거 마구의 실체였습니다. 브라운은 1903년 26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합니다. 비록 팀은 최하위였지만 그는 팀 내 최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1904년 브라운은 시카고 컵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컵스의 프랭크 찬스 감독은 그의 독특한 투구 궤적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그를 팀의 에이스로 삼았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컵스가 20세기 초반을 지배하는 명문구단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06년 브라운은 경이로운 시즌을 보냅니다. 평균 자책점 1.04를 기록했는데 이는 1900년 이후 내셔널리그 투수 중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저 수치입니다. 그의 컵스는 116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브라운은 그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브라운의 전성기는 한 시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06년부터 1911년까지 무려 6년 연속 20승 이상을 거두는 괴력을 발휘했죠. 그는 컵스의 마운드를 든든하게 지키는 워크호스였으며 팀 승리의 보증수표와 같았습니다. 브라운은 큰 경기에 강한 빅게임 투수였습니다. 1907년과 1908년 월드시리즈에서 그는 컵스의 2연패를 이끈 1등 공신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마다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상대 타선의 넋을 빼놓았습니다. 그의 공은 강력한 탑스핀 덕분에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타자들이 공 밑을 정확히 때리기 매우 어려워 대부분 땅볼로 이어졌죠. 덕분에 컵스의 내야수들은 수비하기가 매우 수월했고 브라운은 효율적인 투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은 단순히 공의 위력에만 의존한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돌던지기로 다져진 정교한 제구력은 그를 더욱 무서운 투수로 만들었죠. 그는 스트라이크 존 구석구석을 찌르는 완벽한 컨트롤로 타자들과의 수싸움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놀랍게도 브라운은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양쪽 타석에 모두 서는 스위치 히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타격 실력에 자부심이 컸고 통산 타율 2할이 넘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죠. 투수로서 뿐만 아니라 타석에서도 팀에 기여하는 다재다능한 선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브라운의 비극적인 사고와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전설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04라는 불면의 평균 자책점과 6년 연속 20승이라는 기록은 그가 당대 최고의 투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그는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라이벌과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브라운의 성공과도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의 성인이라 불리는 크리스티 매튜슨이었죠. 두 전설이 펼친 세계의 대결과 브라운을 둘러싼 마피아의 살해 협박 사건까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곧 이어집니다. 20세기 초 메이저리그를 지탱했던 두 개의 기둥, 브라운과 크리스티 매튜슨의 대결은 당대 최고의 구경거리였습니다. 현대의 나달과 페더러의 대결에 비결될 정도로 팬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두 전설은 통산 25번이나 마운드에서 직접 맞붙었습니다. 놀랍게도 브라운은 위대한 매튜슨을 상대로 통산 11승 11패 1무를 기록하며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특히 1905년부터 1908년 사이에는 매튜슨을 상대로 9회 연속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했죠. 그는 뉴욕 자이언츠와 매튜슨에게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운드 위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적수였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존경하는 친구였습니다. 브라운은 매튜슨을 완벽한 투수의 표본이라 불렀고 매튜슨 역시 브라운의 승부사 기질을 높게 평가했죠. 두 거인은 시대를 공유하며 함께 야구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1908년 야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순위 경쟁은 결국 머커리 실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공동 1위가 된 컵스와 자이언츠는 단 한 경기로 리그 우승을 결정짓는 타이브레이커 경기를 갖게 되죠.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시선이 뉴욕의 폴로 그라운드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운명의 경기를 앞두고 브라운은 충격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피아 조직 블랙헤드로부터 등판에서 이기면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살해 협박을 받은 것이죠. 수차례 도착한 협박 편지 속에는 검은 손바닥 문양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독에게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다며 등판을 자처했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주머니에 협박 편지를 꽂은 채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의 강철 같은 심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1회에 무너지자 브라운이 조기 투입되었습니다. 그는 8.1이닝 동안 자이언츠의 강력한 타선을 단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4대2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마피아의 협박도 뉴욕 팬들의 야유도 그의 마구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분노한 뉴욕 팬들은 경기장으로 오물과 벽돌을 던지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컵스 선수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 호송차인 패디 웨건을 타고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했죠. 브라운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팀에 우승 트로피를 안겼습니다. 1909년에도 브라운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즌 27승을 거두며 내셔널리그 다승왕에 올랐고 이닝수와 완투 경기 수에서도 리그 1위를 차지했죠. 그는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의 철환이자 에이스였습니다. 브라운은 선발뿐만 아니라 구원 투수로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이브 개념이 없었지만 훗날 기록을 집계해보니 그는 무려 47세이브를 기록했음이 밝혀졌죠. 위기의 순간마다 등판해 팀을 구했던 그는 현대야구의 마무리 투수 원조와 같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전성기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912년 35살의 브라운은 고질적인 무릎 부상에 시달려 예전의 기량을 잃어갔죠. 결국 9년 동안 헌신했던 컵스에서 방출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브라운은 포기하지 않고 신생 리그인 페더럴 리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세인트루이스 테리어스의 선수 겸 감독으로 활약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죠. 비록 감독 성적은 평범했지만 노장 투수로서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38살이던 1915년 그는 시카고 웨일스에서 화려한 부활을 알립니다. 한 시즌 17승을 거두며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끄는 저력을 보여준 것이죠. 전성기 못지않은 투구로 팬들에게 마지막까지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1916년 9월 4일 야구 팬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경기가 열렸습니다. 은퇴를 앞둔 두 라이벌 브라운과 매튜슨이 커리어 마지막 경기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 것이죠. 17,000명의 팬들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도 이 역사적인 작별 인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비록 전성기의 9이닝은 아니었지만 두 전설은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9이닝을 모두 던졌습니다. 경기는 매튜슨의 승리로 끝났지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풍미한 두 거인이 함께 마운드를 내려가는 모습은 야구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브라운은 통산 239승, 평균 자책점 2.06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남기고 마운드를 떠났습니다. 특히 그의 평균 자책점은 200승 이상 거둔 역대 투수 중 가장 낮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으로 읽어낸 성적표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고향인 인디애나주 테르오트로로 돌아가 주유소를 운영했습니다.
그의 주소는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팬들이 모여 야구 이야기를 나누는 비공식 박물관이 되었죠. 그는 평생 야구 전도사로서 지역 주민들과 깊은 유대를 나눴습니다. 전설의 클래스는 영원했습니다. 51세였던 1928년 한 이벤트 경기에서 등판한 그는 단 3이닝 동안 상대 타자 9명을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기염을 토해냈죠. 세월은 흘렀지만 그의 쓰리핑거 마구는 여전히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브라운은 1948년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인 1949년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인디애나 출신 야구 선수로는 최초의 영광이었죠. 쿠퍼스타운의 동파는 그의 손가락 부상이 어떻게 전설적인 커리어의 밑거름이 되었는지 영원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데카이 브라운은 단순한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운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꾼 위대한 승부사였습니다.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의 결점도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908년 마피아 살해 협박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단순히 야구 경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마운드에 선 투수가 몇이나 될까요? 브라운은 총구 앞에서도 자신이 공을 믿었던 진정한 강심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미너라는 별명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광산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육체와 정신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고통스러운 부상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성공은 땀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만든 합작품이었습니다. 평균 자책점 1.04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현대야구에서 누구도 범접하지 못한 이 기록은 브라운의 투구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적은 투구수로도 타자를 요리할 줄 아는 압도적인 효율성의 대가였습니다. 브라운의 손가락은 공에 독특한 회전축을 부여했습니다. 일반적인 투수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이 기하학적인 릴리스 포인트가 공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죠. 타자들은 공이 오는 걸 보고도 정작 어디서 꺾일지 몰라 헛스윙을 남발해야 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7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컵스 팬들은 인디애나 니에벨스의 탄생지 기념비를 찾습니다. 기념비 옆 우체통에 담긴 수많은 방문객의 이름은 브라운이 여전히 팬들의 가슴속에 살아있음을 증명하죠. 그는 시카고 컵스의 역사의 영원한 상징입니다. 브라운은 생전에 정상적인 손이었다면 더 위대한 투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그 손가락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불멸의 에이스 모데카이 브라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결핍을 특별함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투수들이 득세하던 데드볼 시대였지만 브라운의 존재감은 그 중에도 단연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대적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브라운의 통계 수치들은 그가 시대를 초월한 천재였음을 입증합니다. 시카고 리글리 필드 주변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딴 장소들이 남아 역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컵스 팬들에게 그의 이름은 승리와 용기의 다른 이름과 같죠. 그는 단순한 옛날 선수가 아니라 컵스 정신의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야구장을 넘어 대중문화 속에도 계속 회자됩니다.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과거의 전설적인 투수로 언급될 만큼 그의 이름은 세계를 초월한 아이콘이 되었죠. 장애를 이겨낸 그의 서사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모데카이 쓰리핑거 브라운은 야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임을 증명했습니다. 잃어버린 손가락으로 일궈낸 239번의 승리는 그 어떤 완벽한 손으로 거둔 승리보다 값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가 던진 희망의 공이 꽂히길 바랍니다. 브라운에 대해 떠도는 많은 이야기 중에 사실과 다른 오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광산사고로 손가락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틀린 사실이죠. 이제 그를 둘러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별명이 미너라는 이유로 광산사고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 삼촌 농장에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광부라는 별명은 사고 이후 청년 시절 생계를 위해 일했던 경력에서 온 것이죠. 별명과 사고의 경위가 섞이며 만들어진 흥미로운 오해입니다. 쓰리핑거라는 별명과 달리 그의 오른손에는 사실 엄지를 포함해 4손가락과 반 정도의 마디가 남아 있습니다. 검지만이 거의 잘려나갔고 나머지는 뒤틀리거나 마비된 상태였죠. 하지만 쓰리핑거라는 강렬한 이름이 그의 신비감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는 은퇴 전 커브 던지는 법이라는 교육용 책자를 직접 쓰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비결을 아낌없이 후배들에게 전수하려 노력했죠. 책의 마지막에 남긴 모데카이 브라운의 손이 여러분께 닿아 행운을 빌어주길 원한다는 말은 많은 야구 소년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카고 컵스가 1908년 우승 이후 다시 우승하기까지 108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나긴 무관의 세월 동안 컵스 팬들은 항상 마지막 우승 투수였던 브라운의 이름을 그리워했죠. 2016년 우승 후 팬들이 가장 먼저 찾은 이름 중 하나는 바로 브라운이었습니다. 야구 역사 전문가들은 브라운을 역대 가장 위대한 투수 중 한 명이라고 주저없이 꼽습니다. 사이영, 월터 존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특히 압도적인 승률과 낮은 평균 자책점 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죠. 그는 단순히 장애 극복 투수가 아닌 실력으로 시대를 지배한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동료 자니 에버스는 그를 적에게도 자비롭고 항상 젊은 선수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던 최고의 인격자라고 회상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고결한 성품까지 갖췄기에 그는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동료와 팬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약점을 숨기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브라운은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뒤틀린 손가락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피나는 노력을 더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결점이나 고난이 혹시 여러분만의 마구를 던질 수 있는 특별한 손가락은 아닐까요? 브라운이 남긴 2.06의 평균 자책점은 기록 이상의 가치를 남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의 가장 비범한 서사 보데카이 스리핑거 브라운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투혼과 용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야구 선수들의 성장 과정과 커리어 스토리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